참여하기 위해서 간 거였고 그 전날에 미리 가서 숙소를 잡아놓고 훈련하고 하룻밤을 지냈던 거예요. 저희 방에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친구네 방에 가서 잠 자려고 올라갔는데 새벽에 문을 이렇게 열면서 들어온 거예요. 누워. 밤을 바꿔 때렸다는 얘기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네. 이 정도 거리에 있는데도 나고 피부도 엄청 빨갛게 올라오셨어요. 눈에 초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무차별로 계속 때린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해서 거거든? 말아줄래? 맞으실 왜 했니? 지금 신고하라고. 나도 학교에서 지금 딱 처리할 테니까. 똑바로 얘기해. 진짜 지금. 아주 잘하는 선수였고 또 운동 지도능력도 탁월했던 지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애들을 운동을 가리키는 스타일이었지 뭐 애들을 막 그렇게 막 폭행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큰 배신감. 이름들을 믿고 저희들이 맡겼으니까 인성 있는 걸 보지도 않고 조용히 했어? 있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경력 조회라든가 뭐 성폭력 조회 그런 것들은 그거 없이는 채용이 안 돼요. 그런 건 전혀 일치 없었어? 비비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리 소홀이 있고요. 상황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납득 안 되고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또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까지 가겠죠. 네, 지난해 태권도 관장이 5살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서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1심 법원이 관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유족은 사형보다 더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내용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판결 내용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 끔찍했던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태권도 관장인 피고인이 지난해 7월 12일에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운영 태권도장에서 5세 된 남자아이를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쉬지 못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애초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는 살아있는 상태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만 이후 11일 만에 아이가 사망하면서 구속 기소 당시에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네, 뭐 사건 당시 그럼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관장은 뭐 했답니까?
사실 이 관장이 아이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옮기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에 일부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서는 즉각 이 관장을 긴급 체포할 수밖에 없었고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CCTV 복원 절차도 곧바로 진행했습니다. 네, 자 관장이 숨기고 싶어했던 CCTV 영상에 그럼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경찰이 영상을 포렌식한 끝에 뒤늦게 복원이 됐는데 아이가 학대 끝에 숨진 정황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도복을 입은 관장이 서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볼을 3개 꼬집습니다. 얼굴을 밀치자 아이는 넘어질 듯 밀려납니다. 아이 고개가 꺾이도록 머리를 두드리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최 씨가 최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최군의 어머니가 연명 치료를 포기한 게 직접 사망 원인이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폐에다 공기를 안 놨으면 부패가 시작되는 거나 매한가지일 정도로 조금이라도 좀 성할 때 보내주자 했어요. 네, 자 영상이 복원되면서 아이가 사망하던 날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또 2달 동안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이 됐죠? 사실 이 사건의 CCTV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현장을 목격한 다수의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평소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일부 진술로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 영상이 복원되면서 그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더 보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한 물리적 충격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상대로 볼을 3개 꼬집는다거나 넘어질 듯 얼굴을 밀친다거나 아이 고개가 꺾이도록 머리를 두드리는 행위는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관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학대가 94차례에 걸쳐서 2달 동안 반복되다가 끝내 살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네, 자 숨진 어린이뿐 아니라 이 다른 어린이들도 학대를 당한 정황들이 다 확인이 됐죠?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더군다나 평소 학대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여타 학대 정황도 수사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다른 학생도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되기도 했는데 조사한 결과 결국 다른 아동 20여 명을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에 걸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아동을 살해한 이 사건 이외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변론이 병합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선고가 전반적으로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해당 태권도장을 함께 다녔던 또 다른 아이 역시 관장에게 직접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에 잘 다니고 재미있어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 나 그냥 태권도장 안 가고 만 갈래 이러더라고요. 아, 나 가기 싫어. 계속 그거를 반복했었어요. 다닐 때 되게 불편할 때 없었어? 어떻게 혼냈어, 관장님이? 때리고 또 때리고 반복했어. 어디? 계속. 응. 응. 알았어. 이렇게 박았어. 나는 이렇게 꼿꼿이 못했거든? 응. 그럼 관장님이 내 발 꼭 까고 있어. 확 깎고 그랬어? 응. 아팠어? 응. 아파요. 그건 비밀이야. 그런데 그거 장난한 거. 장난한 거. 아이들을 혼날 때 마무리를 장난이야 얘들아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항상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서 장난이야 장난이야 이러니까 애들은 그냥 그게 장난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관장은 아이들한테 사실상 학대를 하면서 이걸 장난이다 이렇게 주입을 시켰던 모양이죠. 아이를 상대로 태권도 교습을 하면서 일부 물리적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 전반적인 내용을 지켜보면 이 관장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장난을 빌미로 학대 수준에 이르는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장난이라는 표현을 하면 일부 혐의가 무혐의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정에선 관장 죄송하다면서도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즉 피해 아동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고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면서 살해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이 사건 단순 학대 혐의를 넘어서서 아동학대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 네.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단순 아동학대, 나아가서 아동학대 치사 수준에 머물기를 바랐겠지만 결국 검찰은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이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 처벌의 목적에서 아이를 돌돌 말린 매트 안으로 집어넣고 오래도록 있었다. 자, 관장은 정말 이러다가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겁니까? 모르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다소 지나친 학대 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어떤 체벌을 하더라도 돌돌 말아놓은 매트에 5살 된 아이를 말아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던 교범의 증언에 따르면 관장이 아이에게 다리 찢기를 시키다가 풀고 앉혀놓고는 운동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당시 이마를 툭툭 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아이가 계속 안 한다고 했더니 관장이 운동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라고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이후에 뱅글뱅글 돌리고 하다가 매트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관련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아이가 숨을 못 쉬어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충분히 거론해 볼 만합니다. 네, 자, 앞서 검찰은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만 1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분간 방치했다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고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CCTV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죄의식 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꼬집었는데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징역 30년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가벼운 형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양형 기준상으로 가중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20년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징역도 선고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이상 중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30년이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든 아이의 어머니는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오열했다고 합니다. 유족의 심경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납득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솔직히. 납득 안 되고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또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까지 가겠죠. 법이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반성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속 장난이라 했고 마지막에는 훈육이라 했고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를 최 관장도 마찬가지고 가해자 최 관장도 마찬가지고 그 지인들이라든지 태권도 관계자들이라든지 한 번도 누구 하나 선뜻 사과하는 사람 없이 오히려 죽은 아이를 함부로 논하고 유족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네, 자, 선고가 내려진 당일날 태권도 관장 측이 기다렸다는 듯이 항소를 했고 또 유족 측도 이 판결이 너무 가볍다. 그러면서 또 항소할 계획을 밝힌 거죠. 피해자 측이 항소를 강하게 원할 경우에는 검사도 항소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양형을 두고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겨우 5살 된 아들이 타인의 범행으로 사망하였다. 그 유족 측의 무거운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예가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기억하는 사건으로 정인이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도 징역 35년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살인 초범이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계획적 범행으로서 범행 방법이 지나치게 잔혹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통상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은 일단 이 아이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옮긴 이상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또 범행, 죄질에 대한 추가 정황이 포착된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